예, 안녕하세요. 입시는 쌤 수학 이상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25학년도 1학기 2차 시험 수학 1 과목 해설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요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시험이 좀 끝에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된 등급 컷 아직 뭐 확실하진 않지만 보기에는 1등급 컷이 이제 85 정도 되고 2등급 컷이 뭐 70 몇 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1, 2등급 사이의 차보다 2, 3등급 사이의 차가 더 좁은 오히려 좀 이상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만큼 이제 시험이 조금 끝에 5문항 정도가 약간 모의고사 형식의 이제 유형을 띠다 보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평소에 꾸준히 공부했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이제 좀 크게 양극화가 됐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 2등급 차이가 더 크고 2, 3등급 차이가 더 좁은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동패고 학생들은 꾸준히 모의고사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쭉 이어가시는 거. 그래서 시험 때는 처음 보는 조건에 대한 해석이 좀 끝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7번부터 한번 해설해 보겠고요. 중간에 18번은 이제 교과서 유형이다 보니까 하나 건너뛰고 17번 그리고 19번 넘어가서 마지막 문항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우리 모의고사 연계 문제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였고 이 부분 철저히 연습이 됐으면 사실은 시험 때 살짝 조건 변화 정도 최초로 이제 2가 되는 항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적용하시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첫째 항을 맞추는 수열 문제인데 귀납적으로 수열의 규칙이 적용되어 있죠. an 플러스 1번째 항이 an번째 항 2분의 1배거나 혹은 an번째 항이 이제 플러스 1한 형태인데 그 규칙이 an이 짝수인 경우와 an이 홀수인 경우로 나눠진 우리 연계 문제 사실 거의 그대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진 부분은 an이 2가 되는 자연수의 최소값 자연수 n을 얘기하는 거죠. n의 최소값이 이제 5가 되도록 첫째 항을 정하세요 라는 거다 보니까 최초로 수열이 쭉 나열해 갔을 때 최초의 2라는 값이 A5에서 등장을 해야겠다 정도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 나오는 2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애초에 모의고사 연계 문제 준비하실 때부터 이제 역방향으로 수열 나열을 하시는 거. 수열의 역방향 나열, 역방향 전개 과정 한번 연습하셨더라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우리 연계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면 훨씬 그 나열 과정이 수월했겠습니다. 조건이라 함은 우리 an이 짝수 홀수일 때 규칙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때마다 뭐 2분의 1배를 하거나 플러스 1을 하거나의 규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an이 특정한 항이 만약에 홀수일 때는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번째 항이 1을 더해서 반드시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an이 짝수일 때는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번째 항이 2분의 1배를 하기 때문에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 있는 홀짝이 이제 모두 가능한 이 구조를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나열해서 조건에 맞는 첫째 항들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5가 2로 고정된 상태에서 A4, A3, A2, A1을 거꾸로 찾아가시게 되면 규칙에 따라서 짝수항이 나왔다는 건 이전항이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항일 수도 있다. 홀수라면 더하기 1 해서 넘어왔을 것이므로 이전항이 1이었을 것이다. 그 전항이 짝수였다면 2분의 1배 해서 넘어왔을 것이므로 거꾸로 곱하기 2를 하시면 찾을 수 있겠죠. 그 전항이 4였겠다. 같이 이어가시면 다시 네 번째 항이 1일 때는 이전항이 홀수이므로 지금 항이 홀수이므로 짝수일 수밖에 없다. 곱하기 2 하시면 2가 나오면서 우리 조건에 최초의 2, 가장 작은 자연수의 값이 A5라고 하였기 때문에 A3에서 2가 나오는 것은 이 조건에 맞지 않겠다고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경우 조건에 맞는 경우로 케이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4에서 거꾸로 가시면 곱하기 2 할 수도 있고요. 빼기 1 할 수도 있고요. 8에서도 짝수이므로 곱하기 2 할 수도 있고 빼기 1 할 수도 있고 1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겠고요.
3은 홀수이니까 그 전항이 반드시 곱하기 1의 항일 거다. 자, 16에서 거꾸로 곱하기 2 하여 32일 수도 있고요. 빼기 1 하여 15일 수도 있겠고요. 7은 홀수이므로 곱하기 2. 6은 짝수이므로 곱하기 2 해도 좋고 빼기 1 해도 좋고. 그래서 32, 15, 4, 12, 5까지 이렇게 A1의 값들이 구해지게 되겠고요. 그 합은 이제 78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원래 문제부터 일단 조건이 정확히 파악되는 이 습관이 되셔야겠고 플러스 이제 역방향으로 나열하시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셔야 이제 모의고사 문제 경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예, 다음은 19번입니다. 이 역시 수열 문제네요.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문제에서 이 19번은 이제 수열 합이 제시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모의고사 연계 문제도 이제 다뤘던 개념이죠. 수열의 합이 문제 시작이 제시가 되었을 때 수열의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SN에서 AN을 뺐을 때, SN에서 SN-1을 뺐을 때 AN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규칙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가 조건을 보시면서 시그마 기호도 수열의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 AN 어떤 특정 항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 조건이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SN에서 SN-1을 빼시면 A 3N이죠. 3n-2 더하기 a 3n-1 즉, 저 주어진 수열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수열이 n번째 항, 마지막 항을 찾을 수 있다. 그걸 10n 빼기 10n-1을 통하여 즉 10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n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맞는 식이 되겠고요. n이 1일 때는 주어진 식 그냥 대입해 보시는 것 밖에는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1 대입해 보셨을 때는 A1하고 A2가 되겠나요? 이들의 합도 10이 된다. 이므로 규칙이 맞아떨어져요. 위아래 규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랫줄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되고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조건을 해석하고 나면 우리 나 조건에 이제 BN과 AN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보다 우선하여 다 조건을 이제 먼저 보시는 게 이제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비슷한 구조예요. 수열의 합에서 AN 일반항을 구해내는. 그래서 마찬가지 SN 빼기 SN-1 자, n번째 항이 되겠죠. 주어진 수열의 합에 n번째 항이 상수항은 어차피 날아가게 되니까 5n에서 5n-1을 빼시면 5 곱하기 n-1을 빼시면 이 값이 5가 되는 n 이상 2 이상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다 조건에도 마찬가지로 n자리에 1을 대입해 보시면 B2 그리고 B3가 될까요? 그 값은 저 끝에 있는 상수항 1 때문에 첫째 항에서만 이제 6이라는 값을 갖는구나. 그래서 이들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항에 주의하여 수열을 다루어야겠구나 까지를 보시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막 그 이후에 나에 대한 조건을 이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나에 대한 내용은 뭐 식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뭐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AN과 BN 사이에 관계식을 주었다. 즉 AN과 BN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는 AN 항으로부터 BN을 설명할 수 있고 BN 항으로부터 AN을 설명할 수 있는 왔다 갔다 관계식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내가 문제 마지막에 맞추어야 할 것이 시그마 1에서 n까지 1에서 4까지군요. 1에서 4까지 A3K 즉 A3, A6, A9, A12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 4개 항의 합입으로 AN과 BN 사이 관계, 내가 BN의 식도, AN의 식도 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BN의 식에서부터 AN의 식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뭔가 이제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일 거고요. 그럼 처음 보는 규칙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때는 일단은 대입하여 관찰한다라는 게 좀 습관이 되셔야 되겠죠. 대입.
관찰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bn을 an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은 그대로 두시고 bn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n자리에 1 대입했을 때, 즉 b2 플러스 b3. 자, 이 녀석을 다 조건을 이용하여 식을 고쳐주시면 b2 더하기 b3가 a3 더하기 a4. 이 녀석이 b2가 되겠죠. b2다. 요 나의 관계식을 제가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 시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b3가 a 5번째 항. 이제 영어가 좀 부담스럽네요. A 5번, 6번 항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 합이 B2, B3 합과 같으니 그 합이 6이구나 라고 적으실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가 조건식에 n자리 한번 2를 대입해 보시면요. 2를 대입해 보시면 6 빼기 2고 6 빼기 1이니까 4번, 5번 항. A 4번, 5번 항의 합이 12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3와 A6 요 두 항의 합이, 내가 원하는 두 항의 합이 10을 넘겨주시면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갖겠구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다식에다가 n자리 한번 2를 대입해 보시면 B 2 대입하면 5인가요? B5 더하기 B6이에요.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 다 조건을 활용하여 bn에 대한 식을 an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시면 그때 A9죠. A9번 항, A10번 항, B가 B5. 그 다음 그 뒤에 2 곱하고 1을 빼주니까 A11번 항, A12번 항까지 이렇게 네 항의 합으로 바뀌겠고요. 그 값은 B5와 B6 항의 합은 n자리 2를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5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은 이유로 우리 가 조건 관계식을 이용하시면 n자리 얼마 대입하시면 4 대입하시면 되겠죠. n에 4를 대입하셨을 때 이 합이 10으로 동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A9와 A12번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5라는 합을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항의 합까지 발견하실 수 있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9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놓치지 마셔야 할 식을 일단 발견을 해주시면 그 뒤에 이제 따라 나오는 관계는 관계식이라면 내가 바꿔 쓸 수 있다. AN과 BN을 모두 활용하여 결국 AN의 합을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20번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우리 모의고사 연계 문제에서 사실 가장 변형이 적었던 문제일 것 같아요. 문제 풀이의 이제 구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등 비수열에서 등 차수열로 바뀌었다 정도만 발견해 주셨으면 충분히 그냥 시간 내에 빠르게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볍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고요. 원래 문제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값 AN의 값을 쭉 알려주죠. 이 절대값 AN이 첫째 항이 1이고 3씩 더해가는 등차 수열, 얘가 1, 4, 7 등으로 나열되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A1부터 A10까지 의항들을 일단 나열하고 주어진 합에 맞게 부호를 결정하는 게 원본 문제 풀이 과정이었고, 이 포인트가 이제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값들 한번 적어보면요.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1이라는 절대값을 갖겠고, 마찬가지 4, 7, 11, 15, 19, 24, 28, 32, 36까지가 되나요? 공차가 3이었죠. 여기서부터 꼬였네요. 다시 공차가 3이었죠. 플러스 10, 13, 16, 19, 22, 25, 28까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해당하는 값들을 나열하시고 거기서 이제 부호를 결정한다는 생각인데, 다조건에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AN의 합이 이제 111이 된다라고 하였고요. 우리가 비교를 위해서 누구부터 일단 구하겠습니까? 얘네가 전부 양수일 때를 구해보겠죠. 그래서 만약 AN의 부호가 전부 다 이제 양수라면 플러스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첫 항부터 10항까지 AN 모든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의 합이다 보니까 1부터 28까지 중항 이용하시면 되겠죠. 2분의 29 곱하기 10개 항 정도 생각하시면 계산이 편히 되겠고요. 그 값이 이제 1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부호를 적당히 결정하여 145라는 합을 111이라는 합으로 줄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34만큼의 이제 변화가 필요하겠고, 전체 값에서 마이너스 34만큼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플러스 17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17로 돌아선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던 개념이고 적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17이 마이너스 17이 되게끔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합이 17이 되는 항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파악이 가능하겠고요. 첫째 항, 여섯째 항, 둘째 항, 다섯째 항, 등차 수열답게 쌍을 이루며 합이 17이 되는 항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 총 세 쌍인가요? 6개의 항, 세 쌍들을 누구를 이제 마이너스로 고쳐줄까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때 이제 문제 조건이 A3, 여기 위에다 표시를 합시다. A3, A4, A5, A6까지 이들의 합의 최대값을 찾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최대한 마이너스가 안 되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일까? A1, A6 이 쌍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6이 될 것이고, A2, A5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3으로 바뀔 것이고, 이 두 쌍을 둘 다 바꾸면 마이너스 17만큼이 다 변하겠다. 그래서 어디를 바꿔주시는 것이 A2와 A5를 마이너스로 고쳐주시는 것이 가장 합의 손실이 적겠죠. A3부터 6까지의 합의 손실이 제일 적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고쳐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합을 구해주시면 17 플러스 3이니까 이제 총 합이 20이 최대값이 되겠구나 정도 발견하실 수 있고, 그게 답이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대로 잘 풀어 가셨으면 이제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시간 싸움이 좀 됐겠죠. 넘어갑니다.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삼각함수 이제 방정식, 부등식 관련한 내용이고요. 방정식 안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도형의 넓이 등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실 텐데, 이번 시험이 좀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부터 사인, 코사인 법칙, 그리고 수열까지 좀 폭넓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됐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1등급권 학생들은 반드시 이제 뭐 편하게 푸실 만한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양수 AB입니다. AB에 대하여 0에서 2분의 5b 파이까지 정의된 사인 함수 fx가 존재하는데, 그 fx가 a 사인 b분의 1x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삼각함수 이제 확인하자마자 주기부터 확인하시면 주기가 2b 파이인 것도 뭐 금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녀석과 y는 t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 만나는 점을 A, B, C, D라고 하여 조건을 맞춰라 하는 거니까 fx의 그래프부터 그리고 출발을 하죠. 조금 더 길게 빼겠습니다. 자, 0에서 2분의 5 b파이까지라고 하면 한 주기 들어가고 그 중에 4분의 1주기 2분의 b파이면 4분의 1주기잖아요. 4분의 1주기만큼 더 그린 거니까 사인 함수가 한 주기 형태가 그대로 그려지신 상태에서 4분의 1주기 우리 흔히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를 추가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b 파이 정도까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y는 t, 0과 1 사이의 t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a라는 녀석도 그리라고 하니까 그 두 직선을 그려주시면 0과 1 사이에 y는 t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a면 접하는 선이죠. 이렇게 최소값에 접하는 y는 마이너스 a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추어 요 세 근을 교점이죠. 교점. 작은 녀석부터 A, B, C라고 이름을 붙이고 마이너스 A와 만나는 이 접점을 D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가나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해석해 보면요. 자, BC의 길이가 AB의 길이의 2배가 된다고 하였고요. 나 조건에서는 삼각형 BDC, BCD, BDC 어차피 같은 거예요. BCD로 쓰겠습니다. 넓이가 24파이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변의 길이들이 좀 정해져야 계산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일단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이지만 주기성과 대칭성을 중심으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 주셔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살려서 이제 좌표들을 미지수로 매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녀석, 그냥 이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럼 A의 좌표가 알파, 뭐 T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대칭성이라 함은 이 주기의 반지점에서 거꾸로 알파만큼 온 것이 다시 B의 X좌표겠다. 한 주기 끝난 지점에서 다시 한번 알파만큼 오른쪽으로 간 것이 C의 X좌표겠다 등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A, B의 길이, B, C의 길이를 표현해보면요. A, B의 길이는 여기까지가 이제 한 주기의 반이에요. 반 주기에서 파이, 알파 두 개가 빠진 거니까 반 주기 B 파이에서 2 알파를 뺐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BC의 길이는 반대죠. 요만큼이 또 남은 반주기가 될 텐데 그 반주기 양쪽으로 알파를 더한 경우니까 마치 이제 합차 공식처럼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에 따라 이 둘의 관계식을 해석해 주시면 알파라는 값이 전체 주기의 6분의 B파이면 12분의 1 주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6분의 파이 지점이랑 동일한 비율을 가진 지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알파의 값을 그대로 대입하셔도 좋고 아니면 비율상으로 따져보셔도 좋고요. t는 전체 최대값, 치역의 최대값의 딱 반 지점이 되겠다. 2분의 a가 되겠다 하는 것까지 발견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신 뒤에 나 조건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이제 삼각형 BDC의 넓이를 계산할 건데 밑변 길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높이라는 것이 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실 거고 t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DC의 넓이 이 녀석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가 똑같이 BC였죠? B파이 플러스 알파 곱하기 높이 T 플러스 A가 되겠고 우리가 T와 A의 관계식도 구해놨고 알파와 B 사이의 관계식도 구해놨기 때문에 전부 이제 계산이 가능해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 대입하시면 3분의 B파이를 더 넣으니까 3분의 4 B파이가 되겠고 여기 들어가면 2분의 3 T가 되겠죠? 2분의 3 우리 A로 쓰는 게 맞나요? 예, A로 쓰는 게 맞죠. 예, 그래서 A로 통일하셔야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이제 약분 지워주시면 A, B 파이가 곧 24다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24파이다. A, B의 값은 그대로 24 답으로 적어주시면 그것이 4번이네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우리가 시험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 때 좀 공부하셨던 부분에 해당하는 느낌일 거고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까지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2번 문제. 우리 수열의 모의고사 연계문항에 조금 이제 한 두 문제 정도가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단순히 이제
같다 하는 것이 문제 이제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보기에는 그 이상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연계 문제에서 공부한 흐름이 있고 문제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에 조금 비틀어 두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진짜 풀이가 쉽지 않았던 문제일 것 같고 풀어서 맞춘 학생들이라면 사실 제 생각에 시험 시간 안에 푸시려면 오히려 이제 보기에서부터 거꾸로 좀 대입해 가시면서 될 수 있는 값들 좀 찾아가시면서 가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예. 아무튼 쉽지 않았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과 공차 마이너스 5인 BN이 있구나. AN, BN 둘 다 등차 수열인데 이 녀석은 공차가 4고요. 이 녀석은 공차가 이제 마이너스 5인 녀석. 우리 모의고사 연계 문제와의 틀린 차이점 둘의 공차를 각각 알려주었다는 점부터 벌써 좀 다르죠. 자, 그때 가 보시면 자, 이 조건 자체는 익숙합니다. 절대값의 차가 0이라는 것을 A7과 B7항의 차가 0이다 라고 볼 것이냐 혹은 부호를 반대로 생각하여 A7항과 B7항의 합이 0이다로 볼 것이냐 둘 중에 결정하는 과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사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나 조건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AM과 BM 대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AN을 쓰네요. 예, AN 빼기 BN을 하나의 등차 수열로 바라보면서 이 등차 수열이 n번째 항까지는 음수가 되다가 n번째 항까지는 음수가 되다가 n 플러스 1번째 바로 이후 항에서 바로 직후 항에서 양수로 바뀐다는 것은 이 등차 수열은 AN과 BN을 뺐기 때문에 공차 D가 플러스 9인 등차 수열일 텐데 즉 증가하는 등차 수열인데 이 증가가 음수에서 양수로 그냥 바로 바뀐다. 즉 중간에 0 되는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인데 음수였다가 바로 양수로 넘어간다. 0 되는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AN 마이너스 BN이 0인 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말은 가 조건에 A7 빼기 B7 0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가 조건의 해석이 이제 정확하게 판단 가능한 조건으로 바뀌는 그런 힌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모의고사 흐름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해석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 이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알게 된 조건과 더불어 다 조건을 보시면 얘는 ST 플러스 ST 플러스 ST가 ST 플러스 1과 같은 T가 존재한다. 즉 BN에 대해서는 그냥 뭐 BT라고 할까요? BN에 대해서는 특정한 항이 0이 되는 녀석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거기 써있는 T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T 플러스 1이라고 봐야 맞지만 특정한 항이 0 되는 항이 존재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야 어떤 수열의 합과 그 다음번까지 합이 같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표현이고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특정한 항, T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맞아서 K라고 쓸게요. 특정한 항이 0 되는 항이 존재한다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PN이 0 되는 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차가 마이너스 5인 수열이기 때문에 BN의 모든 항의 형태 자체를 양수거나 음수거나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이제 5의 배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조건의 해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흐름이 좀 달라져요. 어디가 좀 큰 차이점이냐면 이 가조건의 해석이 두 수열의 차가 아니라 두 수열의 합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형태는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마지막에 맞춰야 될 것이 AN과 BN의 각각의 합을 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할 건가라는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부분은 AN 빼기 BN의 하나의 수열로 공부한 것이지만 지금 해당 시험 문제에서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은 두 수열의 합을 하나의 수열로 보면서 사고의 전환을 좀 이루는 부분이 필요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자, 그럼 그 이후를 이어가면요. 공차가 각각 주어진 이유는 두 수열의 합이더라도 등차 수열일 때
공차를 구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겠죠. 공차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 되므로 A7, B7의 합으로부터 A1 플러스 B1 첫째 항의 합을 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 거꾸로 6칸을 가셨을 때 첫째 항의 합이 6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N의 BN에 대한 조건, AN은 첫째 항만, BN은 첫째 항 관련 조건, 그리고 플러스 5의 배수란 형태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답을 해 가는 건데, 그 이후에 여러분 활용하셔야 될 조건이 박스 아래에 있는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1부터 M까지 AK 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32라는 것인데, 사실 원본 문제에서 우리가 이 M 값을 구하고 몇 번째 항까지인지 알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M이라는 것이 우리 나 조건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언제까지가 이제 음수항이고 언제부터 양수항이냐, 그 마지막 음수항의 번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재 문제 조건에서 M 값을 이제 구하실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AN과 BN의 합에 대한 조건을 알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렸다라고 봐주셔야 되고, 그래서 수열의 뭐 기본 접근법이죠. 대입하고 나열하여 관찰한다. 이 부분을 지켜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AN의 수열의 합이죠. n번째 항인데 n번째 항이 누군지는 몰라도 어쨌든 합이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것은 첫째 항부터 주르륵 더했을 때 음수항들 몇 개를 더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AN은 증가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A1이 얼마여야 적당히 더했을 때 마이너스 32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가를 대입하고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A1에 대해서, A1에 대해서 적을 수 있는 바는 A1은 6에서 B1을 뺀 값이기 때문에 B의 모든 항은 5의 배수라고 하였으므로 6에서 적당히 5의 배수를 뺀 값 정도를 유추해 보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를 하나 빼시면 A1이 1일 수도 있고요. 10을 빼시면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을 빼시면 마이너스 14일 수도 있고, 뭐 60을 빼시면 마이너스 54인가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은 값들이 사이사이에도 다 가능할 텐데, 그 중에 어떤 값이어야 적당히 몇 개 항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32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가를 유추해 보시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A1이 첫째 항부터 1이면 증가하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는 절대로 합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A1이 음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또 마이너스 4같이 좀 너무 작아버리면 4를 더한 순간에 바로 다음 항이 0이 됩니다. 마이너스 4랑 0이랑 더해서 마이너스 3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적당히 대입 후 관찰한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 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A1이 마이너스 14일 때 그 다음 항이 10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렇게 더하시면 마이너스 32가 딱 가능하거든요. 시험 때는 이 정도 나왔으면 그냥 바로 답으로 믿고 그냥 가셔야 되겠고, 우리가 사후에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A1의 값이 2보다 더 작아지거나 A1의 값이 2보다 더 커지면 이 정도가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5씩이니까 5의 배수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더 작아지거나 더 커지면, 그때는 그 다음 항 생각했을 때 4씩 더해가면 이미 이만큼만 더해도 32를 훌쩍 넘죠. 이 둘만 더해도 32를, 마이너스 32를 훌쩍 넘는군요. 마이너스 9일 때는 4씩 더해가면 마이너스 32에 도달할 수가 없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다면 가능한 첫 번째 항이 요거밖에는 없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럼 네 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32가 되었으므로 M 값이 이제 4인 것도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입 후 관찰하여 이 A1과 M 값을 확인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답을 구하실 것은 BN의 합이죠. BN의 합인데
첫째 항부터 m이 4로 밝혀졌으니까 8번째 항까지 pk라 그러면 A1이 정해진 순간 B1도 정해지겠습니다. 6에서 얼마를 빼야 될까? 20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B1 첫째 항이 20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이므로 B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21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뭐 식은 이렇게 썼지만 등차 수열의 합 규칙을 이용하여 찾아가시면 뭐 답을 구할 수 있겠고요. 그 값이 28이 되겠네요. 답이 1번이었고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혹은 이제 수열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조건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문제 조건에 좀 대입해가면서 관찰하는 이런 사고들이 사실은 문제 풀이 경험 자체가 많아야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문제였고 마지막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 23번이고요. 삼각함수 활용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고 예, 모의고사 연계된 부분도 존재는 하나 사실 그 부분보다는 평행선 성질 등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까지 이제 완벽히 해석해 주셨을 때 답이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중에는 좀 고민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적용된 부분 어떻게 우리 공부했던 부분 어떻게 적용하는가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이에요. 자, 원이 2개 있는데 그림 자체는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평행선을 긋는 거, 요 자리가 이제 C입니다. C에서 평행선이 그어져 있어서 조금 이제 그림이 이상하긴 하나. 예, 이 둘이 평행이에요. 그래서 이 평행선이라는 부분을 문제 조건에 좀 읽어주셔야 되겠고, 그 부분을 읽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거, 준비한 부분과 이제 차이 있는 부분까지를 같이 고려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남은 부분들 표현해 보면 A, B, C, D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문제 읽어가면서 조건들을 일단 그림에 표현하겠습니다. BC의 길이가 5고요. 6이네요. 예, 전체 길이가 6이고 코사인 ABC가 뭐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ABC라는 걸 자주 사용해야 하니까 뭐 알파 정도로 이름을 붙여놓겠고요. AD의 길이가 3루트이다. 요 길이가 이제 3루트이네요. 정도까지 문제 제시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한테 연계 문제에서 익숙한 조건 두 외접 원의 반지름 B R1 대 R2가 이제 2대 3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R1, R2 우리 외접원의 길이 B를 사인 법칙에서 적용하시려면 일단 동일한 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두 삼각형, 뭐 삼각형 변을 하나 안 그었군요. 삼각형의 동일한 각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까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동일한 사인 값까지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겠다. 각이 같지 않더라도 뭐 각이 같으면 애초에 고민할 거리가 없겠고요. 각이 같지 않아도 동일한 사인 값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각을 뭐 세타라고 부르면 그 반대편에 있는 각이 파이 빼기 세타가 되니까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가 2대 3이구나 정도를 발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읽자마자 우리가 표현하실 것은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가 2대 3이다 정도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K, 3K 같이 길이를 적으시면 바로 이제 뭐가 보일까요?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다 정도가 해석이 되실 것이고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그 K의 값 그대로 구해지면서 AB의 길이가 4 그리고 AC의 길이가 6 정도로 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C의 길이를 일단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풀이 과정이 이제 중요했을 것 같은데 평행선을 이제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부분이요. 이게 첫 번째라고 봅시다. 평행선을 이용하는 부분. 그래서 평행선이라고 하면 일단 각에 대한 얘기일 것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뭐 엇각, 동의각 등의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하셨던 부분을 좀 떠올려 주시면서 도형을 바라보시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구해진 값 A, B가 4, A, C가 6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요 길이가 6이고요. 요 길이가 4이기 때문에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됨을 보면서 이 평행선까지를 이용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엇각으로 요 각까지도 얄파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같은 각, 이번에 아예 같은 각인데요. 같은 각에 대하여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 AD 대 AE가 알파의 대변 AD 대 AE가 2대 3의 길이 B를 이루겠구나 를 발견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D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례식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A의 길이가 2분의 9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의 곱을 마지막에 답으로 적으시니까 답은 27 루트 2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답에 3번에 적혀 있군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조금 더 쉬운 편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도형의 성질이라는 것이 뭐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발견하시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경험이 좀 충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1등급 컷을 보았을 때도 이 두 문제까지 틀려도 1등급까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되 그 앞에 문항들에서 이제 잘 맞추시는 걸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변형 정도에 대비하시는 걸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